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가 있고, 이 구성 요소는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구성 요소가, 지구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는 생물권, 기권, 지권, 수권, 외권, 뭐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싹싹싹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리지. 또 얘네들은 또 외권이랑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세 개를 위주로, 기권, 지권, 수권 위주로 공부를 하고, 생물권이랑 외권은 간단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권부터. 구성 요소들이지. 구성 요소들인데, 기권은 첫 번째, 기권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제일 많은 게 질소다. 그 다음이 산소고, 그 다음이 아르곤이고, 저 뒤에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약 78%, 21%, 0.9%, 0.03% 떡이에 H2O, 수, 증, 기. 수증기는 기권이다. 물은 당연히 수권이겠지만 수증기는 기체니까 기권입니다. 기권은 구성이 저렇게 돼 있고요. 기권은 보통 어디까지를 기권이라고 부르냐면 1000km까지를 기권이라고 부릅니다. 기권의 역할, 기능,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생명체랑 관련된 무엇인가가 있지. 광합성을 위해서 필요한 걸 주고 호흡할 때 필요한 걸 주는데, 광합성할 때 필요한 건 이산화탄소, 호흡할 때 필요한 건 산소를 주면서 기권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소는 단백질이랑 관련이 있지. 또 질소는 단백질, 생명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물질들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구성 원소로 쓰기도 하고, 두 번째, 보호해 준다. 자외선으로부터. 자외선을 오존층이 막아주지. 흡수해서 자외선 차단해주고, 이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오해하겠는데, 자외선 흡수를 오존층에서 하고, 아니면 운석으로부터도 보호하지. 운석으로부터 보호. 보호의 역할을 한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 기권이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체들이 있는데, 걔네들 덕분에 온실 효과라고 하는 건 좋은 거야. 온실 효과.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달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이유도 기권 덕분이고, 마지막 대기. 이건 사실 이제 해수의 순환도 마찬가지인데, 대기 대순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구의 열 평형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까지가 기본적인 기권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구조, 쓱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륙권, 상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건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해서 4개의 층으로 구분했다. 대륙권, 대류가 일어난다. 여기는 안정하지 않다.
불안정하다. 대류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가만히 있으면 안정한 건데 위아래로 막 움직이니까 불안정한 거고, 성층권은 아래쪽이 차갑고 위쪽이 따뜻하니까 대류가 일어나지 않고, 여기는 그래서 안정한 층이고, 중간권은 아래는 따뜻하니까 상승, 위쪽은 차가우니까 하강, 그러니까 대류가 일어나는 층이고, 여기는 불안정한 층이고, 열권은 아래쪽은 차갑고 위쪽은 따뜻하니까 대류가 일어나지 않고 안정한 층이지만, 다른 층에 비해서는 안정하다 불안정하다가 문제로 잘 나오진 않아요. 이 대류가 일어나고 있는 곳 대류권은 대류 플러스 수증기 공급도 매우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기상현상, 구름도 있고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하지만 중간권은 불안정하긴 하지만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But 중간권은 유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유성이 있다는 거는 그래도 공기가 있다는 건데, 열권은 공기가 없어. 공기가 없어서 일교차도 크고 낮에도 하늘이 검게 보이고, 그리고 여기는 공기가 없는 거랑 관계가 없지만 일단 오로라가 있습니다. 오로라, 극지방에서의 특징이지. 극지방, 오로라, 중간권, 유성이 나타나는 곳,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성층권, 안정한 층, 그래서 비행기 항로로 이용을 한다. 만약에 비행기가 불안정한 대류를 지나가면은 이렇게 덜렁덜렁 할 거라고, 위아래로 들썩들썩, 그러면 힘들어. 그래서 안정한 층을 다녀야 되고, 성층권의 정말 중요한 특징, 여기 오존층이 있어서 자외선을 흡수한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온도가 올라간 거지, 원래대로 따지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야 돼. 높이 올라갈수록 지구에서 나오는 복사 에너지 양이 점점 줄거든. 높이 올라갈수록 도달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점점 줄어드니까 온도도 원래 계속 낮아지기 마련인데, 여기 성층권만 유일하게 온도가 올라가요. 왜냐하면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올라가게 된 거지. 열권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가 올라간 건 태양에 가까워지니까 올라간 거고. 여기 공기가 없는 거랑 관련된 거 하나만 더. 공기가 없어서 일교차도 심한데, 여기는 공기가 없으니까 공기정도 없어서 인공위성의 궤도로 쓰기에 좋다. 우주정거장도 이쪽으로 다니고 있고요. 자, 기권의 구조 요 정도 하면 괜찮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수권. 수권도 첫 번째 해수가 제일 많다. 그 다음이 담수인데, 담수에 해당하는 게 1번이 지하수, 두 번째로 많은 게 빙하, 아이고 반대 빙하가 제일 많고, 두 번째가 지하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강, 호수, 그리고 뭐 기타 등등등등. 자, 이 수권은 역할 중에 첫 번째는 물이 원래 비열이 굉장히 크다. 이러면 온도가 잘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구에 태양이 막 내려쪄도 천천히 올라가고, 식어도 천천히 식고, 전체 기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물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대기대순환처럼 해수도 순환하면서 지구의 위도별
열 평형을 유지시켜주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원래 이건 이제 뒤에서 하는 얘기인데 미리 잠깐만 좀 얘기를 하자면 우리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저위도, 고위도, 고위도로 갈수록 이만큼밖에 안 나와. 저위도로 가면은 같은 면적에 이만큼이 나와. 여기밖에 안 오는데. 그래서 저위도에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고 고위도로 가면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어서 0 저위도지, 90도 극지방, 남쪽 90도 극지방 요렇게 된다고. 여기는 많이 흡수, 조금 흡수, 조금 흡수.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를 얼마만큼 흡수했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라면 지구 복사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는 그래프가 요래 돼서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되는 애랑 비교를 하면 흡수하는 거 차이 이만큼. 얘가 과잉된 에너지. 여긴 빠져나가는 게 더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부족한 에너지. 많은 에너지가 부족한 쪽으로 이동만 잘 시켜주면 전반적으로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킬 수가 있다. 이거를 해수와 요 이동시키는 걸 대기와 해수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위도별 굉장히 불균형한 에너지의 그 상태를 균형을 맞춰주고 있다. 얘가 이제 수건의 역할인 거죠. 이제 구조를 봅시다. 수건의 구조. 동 그래프를 그리면 요 그래프가 제일 잘 나오는데 쓱, 쓱, 쓱. 여기가 혼합층. 여기는 수, 온, 약, 층. 여기가 심, 해, 층. 혼합층의 핵심 키워드 바람 때문에 위아래가 잘 섞여서 깊이에 따라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수온약층은 바람의 영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수록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온도가 계속 내려간다. 온도가 내려가니까 차가운 게 아래쪽, 무거운 게 위쪽.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고 안정한 층이고, 대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래쪽과 위쪽이 섞일 일이 없다. 물질 교환이나 에너지 교환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우리 수온약층이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심해층은 똑같이 온도가 일정하거든요. 근데 얘는 계절, 위도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다. 똑같이 온도가 일정은 수온이지. 수온이 일정하긴 둘 다 일정한데 심해층은 계절이나 위도나 이거랑 관계없이 항상 그냥 4도에서 5도씨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밀도도 이 온도에 그 물이 가장 커서 항상 이제 아래쪽에 있고, 혼합층 같은 경우는 이거 계절에 따라 바뀌어, 위도에 따라 바뀌어. 그냥 깊이에 따라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고위도에 가면 심해층밖에 없고, 중위도 지역은 혼합층이 두껍다.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 위도로 가면 이렇게 특징이 온도가 높고 중간이고
너무 낮아서 심해층밖에 없음. 심해층이 있긴 있지만 혼합층이 일단 두껍다는 게 특징. 네. 저위도는 혼합층이 두껍진 않지만 여기 있는 수, 온, 약층이 발달돼 있다는 게 특징. 수온약층의 발달은 온도의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여긴 온도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안정하긴 해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안정한 건 저위도의 수온약층이 온도차가 큰 만큼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자, 요런 그래프가 하나가 있고, 요런 그래프가 하나 더 있어. 0, 90, 60, 30, 30, 60, 90, 슈. 아이고, 얘를. 이렇게. 여기가 혼합층이 두껍고, 혼합층은 얇지만, 두껍고, 이렇게. 중위도 지역에서 혼합층이 두꺼움, 그리고 수온약층이 가장 발달한 곳은 여기 저위도 지방임, 그리고 여기는 심해층밖에 없는 지역, 극지방은 모두가 다 심심. 자, 이런 그래프까지 알아두면 우리 수권의 구조는 끝인데, 수권도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자, 해, 수, 면, 기역, 미음, 디귿, 리을, A, B, C. 바다를 딱 기준으로 놓고 보면 대륙권, 상층권, 중간권, 열권,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안정한 층, 얘가 불안정함,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성층권이랑 수온약층은 여기 해수면을 기준으로 한 칸 위에 한 칸 아래쪽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래프도 옆에 간단히 그려주면은 쓱이고 쓱이고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네. 해서 같이 나온다는 것도 알아주면 좋겠지. 직권 갑시다. 자, 우리 직권 같은 경우에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얘네는 어떻게 이제 땅덩어리를 이렇게 구분을 했냐면, 지진파의 속도가 변하는 곳을, 크게 변하는 곳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막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쪼개놨는데, 지각 같은 경우는 대륙 지각이 있고 해양 지각. 대륙 지각이 두껍고 해양 지각이 얇죠. 대륙 지각이 두껍습니다. 해양 지각은 얇고요. 대륙 지각은 대신에 밀도가 좀 작지만 해양 지각은 밀도가 조금 크고요. 대륙 지각의 밀도가 작은 이유는 화강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고, 해양 지각이 이렇게 밀도가 큰 건 현무암질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화강암질 같은 경우에는 SiO2의 그 비율이 큰데, 현무암질은 금속의 비율이 높아서 훨씬 더 밀도가 큽니다. 해서 해양 지각이 더 밀도는 크고요. 지각이 그래도 위에 떠 있는 이유는 그 밑에 있는 멘틀이 더 무거워서 그렇겠지. 멘틀의 특징은 일단 전체 부피의 약 80% 혹은 뭐 70% 이상. 근데 뭐가 중요하나. 어쨌든 가장 부피가 크다는 게 중요하지. 부피가 가장 크다. 그리고 멘틀은 감, 람, 암, 질, 암석으로 되어 있고 지각보다 무겁다. 비교를 하면 대륙 지각이 가장 가볍고 해양 지각이 좀 더 무겁고 멘틀이 더 무거운데, 얘네는 그나마
규, 산, 염으로 되어 있으니까 떠 있는 거고, 외핵과 내핵은 철과 니켈이라는 정말 무거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 물질은 같습니다. 구성 물질 같지만 상태가 다름. 상태가 어떻게 다르냐면 액체와 고체로 되어 있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저 외핵이 액체로 되어 있다는 점이야. 이 우리 멘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체는 고체인데 유동성이 있는 고체라서 사실상 대류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외핵은 그냥 아예 액체이기 때문에 그냥 쌉 가능이야. 대류가 쌉 가능. 대류가 그냥 가능해. 뭐 얘는 뭐 고체인데 뭐 유동성이 있어서 가능. 뭐 조건부 가능이면 얘 애초에 가능하다고. 그냥 근데 얘는 대류가 가능한데 그냥 대류가 이온 상태에서 대류가 돼 버리니까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을 만들어 버려. 그래서 지구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외핵의 대류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장을 만들었거든. 근데 외핵은 지권이고 자기장은 외권이야. 거의 유일하게 지권이 외권에 영향을 준, 지권의 근원이 되어 외권에 영향을 준, 거의 그냥 저스트 올리 원. 그리고 이 지구 자기장은 우주 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한다. 스페이스 쉽이 아니다. 여기서 레이다. 전자기파다. 여기 우주에서 날아오는 다양한 입자들과 파동들을 말하는데, 특히 고에너지, 에너지가 매우 큰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입자들을 자기장이 막아줘. 그러니까 파동 자체는 못 막는데 입자를 자기장이 막아줘. 이걸 이제 우리가 태, 양, 풍이라고 하지. 자기장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에서 입자를 쏘면 날아오다가 자기장에 갇혀가지고 슝슝슝슝슝슝 충돌. 이때 생기는 게 또 오로라. 그러니까 외핵의 대류가 직권. 외핵의 대류가 외권에다가 무엇인가를 만들었고, 그 외권에서 오는 자기 그 태양풍을 외권에 있는 자기장이 막아서 기권에는 오로라가 만들어지는 상황까지가 외핵의 대류가 자기장을 형성했고, 네. 태양으로부터 온 입자들이 자기장에 의해 오로라를 만듦까지가 이제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그럼 이제 직권은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직권이 또 중요한 건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할 텐데, 지구 내부에서는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이 에너지는 방사성 원소가 붕괴되면서 열이 만들어지는데, 이 열 때문에 이제 적외선 같은 게 이렇게 요것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지각을 포함한 멘틀의 일부 판이라고 하는 게 이동하게 되는 거죠. 다양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곳이고요. 또 생명체들이 주로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뭐 화산 폭발이 나온다, 또 버섯 바위가 나온다, 지진 활동 등등은 다
지권이랑 관련된 것임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요건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되니까. 외권이랑 관련된 거는 특징이 물질은 정말 출입이라고 해야죠. 외권과의 물질 출입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관해. 근데 에너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지. 그래서 외권에서 들어오는 물질이라고 하면은 거의 뭐 유성 떨어지는 것밖에 없다면, 외권에서 우리가 받아먹는 에너지는 태양복사 에너지며 뭐며, 그리고 우리가 반대로 주는 것도 뭐 그렇다고 태양한테 주는 건 아니지만 이게 교환이 활발한 거지 전환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무슨 뭐 지구 복사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다시 이게 무슨 조력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런 전환 관계는 아니고, 먹는 거랑 방출하는 흡수와 방출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게 외권과의 상호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생물권인데, 생물권 아까 얘기했던 광합성 호흡 같은 게 대부분이라 가지고 이제 이쯤 되면 얘네들과의 상호작용 관계를 쭉 한번 정리하는 게 오히려 낫죠. 잠깐만, 그러면 그 상호작용 관계를 이거는 뭐 사실 그 책을 쭉 보면서 정리하는 게 훨씬 그냥 좋긴 좋을 텐데. 짜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상호작용. 사막에서 바람, 기권, 버섯 바위는 직권, 바람, 기권, 해류는 수권, 이산화탄소를 제공, 기권, 식물은 생물권, 광합성은 그래서 기권이 생물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화산활동, 직권, 기온이 변한다. 기온이니까 기권, 지각변동, 직권, 지진, 해일, 쓰나미, 수권, 서식처를 제공, 일반적으로 그것은 직권, 생물이 살아간다, 생물권. 태풍이 대표적인 기상현상인데 바다, 대기에 상호작용하면 태풍을 생각하셔도 좋고요. 파도가 쳐서 해안절벽과 해식동굴을 만드는 것은 수권이 지권에게 영향을 준 건데, 해안절벽과 해식동굴은 어떤 느낌이냐면 땅이 이렇게 있었다. 파도가 친다. 그래서 깎아서 요런 모습의 해식 동굴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동굴 위에 있던 이 땅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절벽도 만들어지고 동굴은 일부가 살아남아 있다. 요게 이제 파도의 침식작용으로 인한 해안 절벽과 해식 동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수권도 서식처 제공하죠. 생물의 호흡으로 대기 조성이 바뀐다. 그러니까 이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면서 대기 조성이 바뀌는 건 생물권이 기권에 영향을 주는 거죠. 바위에 뿌리를 내린 식물이 암석의 틈을 넓혀서 풍화를 일으킨다고 했는데, 보통 풍화 침식 그러면 따로따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람이 일으키는 게 풍화가 아니고 쪼개지는 건 다 풍화야. 그러니까 침식도 그냥 뭔가 깎여 나가는 건 다 침식이야. 그러면
요런 거. 풍화 침식은 누가 일으키냐? 물만 하나요? 아니요. 바람. 기권도 하고 아, 수권도 하고 생물권도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직권에게. 파도가 뭐 바람이 분다? 그래서 버섯바위가 만들어졌다? 그래. 얘가 하는 거고. 뭐 파도가 쳤다. 강물이 흐른다. 지하수가 흐른다. 빙하가 움직였다. 그래서 뭐 U자국, V자국을 만들었다. 이런 것도 풍화침식이고, 방금처럼 바위에 뿌리를 내린 식물이 자라면서 암석의 틈을 넓혔다. 이것도 생물권이 일으킨 풍화침식이니까 풍화침식은 어느 하나가 한다고 보지 말고 이 모든 작용들이 직권에 영향을 주면 풍화침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잠깐 남았지만 우주선, 코스믹 레이,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 같은 것들, 방사선 등을 통틀어서 우주선이라고 하는데, 방사선에는 전자기파도 있어요. 감마선 같이. 하지만 뭐 아닌 것도 있으니까. 태양풍은 그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전 입자, 입자야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입자들. 이런 것들을 누가 막아주냐? 우리 지구 자기 장이 막아주는 거지. 얘는 외권입니다. 에너지는 교환하지만 물질 이동은 거의 없고, 외권에서는 태양 에너지는 대기 해수를 순환시켜주고, 외핵의 운동은 자기장을 만들고, 얘는 우주선이나 고에너지 입자를 차단해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됐고, 이거 중요하다. 생물권은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졌다. 이게 뭐 기권, 직권, 수권 누가 먼저 만들어졌나요? 이건 조금 의미가 없어요. 이건 의미가 없는데, 생물권이 맨 마지막에 만들어졌다는 건 조금 중요하고,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은 분해. 그래서 토양의 성분도 변화시키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기권에도 영향을 주는데, 그건 나중에 하면 되겠다. 자. 이건 쭉 읽어보면은, 이런 거 쭉 읽어보면 어려운 내용들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걸로 정리가